안녕하세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세금공제 군대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조금아 간호사입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의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므로 여러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데, 이에 본 강의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군대, 산정특례, 그리고 복지제도인 세금공제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병역 판정은 병무청의 신체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7급까지의 등급이 부여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진단만으로 면제가 되는 질환이 아니고 질병의 활동성, 치료 경과, 합병증 등 유무 등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1급부터 4급까지는 군복무가 가능한 등급이고 4급은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고 1에서 3급은 현역 복무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5급 전시 근로역인데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역 복무는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평상시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지만 만 40세까지 매년 빈방위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병역 판정을 받을 때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무용 진단서, 증명사진 두 장을 준비하셔서 병무청 양식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지는 진단부터 치료 경과에 이르기까지 전체 진료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병의 지속성과 중증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장 내시경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컬러 대장 내시경 사진과 그에 대한 판독지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질병의 객관적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이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검사 자료는 조직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슬라이드 및 병리 판독지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모두 종합하여 병무청에서는 병역 판정 검사, 즉 신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필요한 서류가 매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무청에 먼저 문의한 후 해당 서류들을 병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비 서류를 지참한 뒤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에 방문하여 1차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되고, 즉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1차 검사 결과만으로 면제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서류가 병역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대구에 위치해 있고 전국에서 모인 신청자들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전시 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상이 미미하거나 관해 유지 상태인데 군대 생활을 해야 하나요? 정답은 X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일반적인 급성질환과는 달리 만성적인 재발, 관해를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군 복무 중에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 또 스트레스, 식사, 수면, 약 복용 등 복무 환경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무청에서는 현역 복무나 보충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해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군복무를 면제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환자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적 장치입니다. 다음 질문은 군대 생활 중에 염증성 질환을 확진받았을 경우는 복무를 유지해야 하나요? 정답은 X입니다. 군 복무 중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도 전역 심사를 통해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고 무조건 끝까지 복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복무 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만성 질환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심사를 통해서 적절한 병역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어제 염증성 장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군대 면제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염증성 질환의 의사 진단 및 치료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되어야 5급 판정이 가능하고 진단 및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7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7급이란 질병 상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판정을 보류하고 병역법상 24개월 이내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후 6개월 후에 재검을 받아서 염증성 질환을 확진받으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입영 연기 신청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 지인은 크론병인데도 4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군대를 가야 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확진을 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5급이 맞습니다. 산정특례까지 받은 상태인데 4급이 나왔다면 구비 서류의 미비 가능성을 의심하에 서류를 잘 준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최종 판정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군 면제는 단지 훈련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의학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군 면제가 주어지는 것은 단순히 힘든 훈련을 면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의 재발과 악화를 조절하고 꾸준한 치료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군복무 중에는 정기적인 진료나 응급시 병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급성 악화 시에도 즉각적인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환경에서의 치료 연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점입니다. 이번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제도인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는 크론병과 같은 희귀질환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산정특례 등록되면은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비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이나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 선별급여나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 3인실 병실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3인실이 기준 병실이어서 확인해보니 환자분들이 가입한 그 보험에 따라서 일부는 적용이 되고 일부는 본인 부담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 시기입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은 등록일은 확진일로 소급 적용되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하면 등록일은 신청일 기준이 됩니다. 등록 후 적용 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난 후에도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적용 범위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질환 자체는 물론이고 그로 인한 의학적 연관이 명확한 합병증 진료까지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산정특례 등록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등록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즉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산정특례 등록 대상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산정특례 등록 기준과 필수 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이 확정됩니다. 진단이 확정되면 담당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산정특례 등록 서류를 작성해주고 환자는 이후 원무과로 이동해서 등록에 필요한 서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 후에 산정특례 서명하고 가시라고 안내받으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서명까지 완료되면 병원 업무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웹포털을 통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업무과에서 서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진료 후에 안내받으실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정특례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놓치지 않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및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서는 일정 조건에 따라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되어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단순한 복지용 장애 등록과는 다른 개념이며 세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하단에 보이는 장애인 증명서 서식을 병원에서 작성해 주시면 세무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명서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문구가 꼭 명시되어야 하고, 이때 이 장애인 증명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차 제도에 있는 그런 복지 제도가 아닌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환자분들께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병원에 요청하여서 장애인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질환 환자 중에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별도 신청하셔야 하고,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평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 의무자는 환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가족을 말하고 있고, 보통 부모나 자녀, 며느리, 사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이 사는 사람은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 범위는 요양급여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 남은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고, 비급여나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약 30일 뒤에 결과가 통보되고, 때로는 심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병원에서 지급 사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보고 수납을 할 때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서 면제해서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질병만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준까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환자 본인의 가구와 더불어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해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가구당 평균 소득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고 참고하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모의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참고용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라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요양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단치성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세대가 해당되며, 중위소득을 100%로 봤을 때 50% 이하인 세대가 해당되고, 추가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크게 경감되어,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질환의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과 외래 진료비가 면제되고 식대도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고, 단순한 건강보험 혜택만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조건이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의료비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생활복지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 형태의 지원 제도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19로 문의하면 복지 서비스나 건강관리 소득보장, 긴급복지, 각종 서비스 등 복지에 관한 거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 외에도 생활 속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귀질환 관련 정보나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주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은 희귀질환의 등록이나 산정특례 신청,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은 정보를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사이트이고, 그 외에도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질병 관련 통계나 진단의 기준, 예방 지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복지 서비스, 긴급 지원, 소득 보장, 돌봄 등 복지지도 제도 전반에 걸친 정보가 모여있는 통합 포털로 의료비 외에도 다양한 생활 지원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등록,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보험료 문의 등과 관련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지금 강의가 오래돼서 지겹고 잘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대 문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병역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과 진단 기준에 따라서 5급 전시 근로역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의무 기록, 내시경 결과 등을 충분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산정특례 신청입니다. 등록만 되면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10%로 경감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드린 다양한 복지 제도들은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공식기관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를 통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기관들 질병관리청 헬프라인이나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은 지역번호 없이 전화가 가능하고 복지 관련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